앞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삥 돌아가면서 넓게 퍼져 있는 힘줄 4개를 합쳐서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회전근개. 이게 파열이 잘 일어나요. 파열이. 너무 오래 방치하면 이게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다음은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말이에요. 충돌은 뭔가 부딪힌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충돌 증후군이라는 말은 어깨가 구조가 보면은 이렇게 천정이 있어요. 어깨 관절은 뼈가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은 대개는 이제 안 걸려야 되는데 어떤 위에서는 이렇게 좀 걸리면 충돌이 일어나면서 여기 또 염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충돌 증후군인데, 충돌 증후군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초기에는 그냥 염증인데 이게 너무 오래되거나 뼈가 심하게 자라신 분들은 힘줄을 끊어먹기도 해요. 그래서 이따가 나오는 회전근개 증후군의 전초전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중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깨 충돌 증후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 때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거는 별로 아프진 않아요. 이거는. 여기서 뭐 이렇게 팔을 들지 않고 내린 상태에서 뭘 활동하는 건 괜찮은데 팔을 뒤로 막 뻗을 때 쫙 뜨끔하다든지 팔을 뭐 이렇게 물건 들어올 때 뜨끔하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어깨 충돌 증후군이고, 마찬가지로 아까 어깨는 올 때 밤에 더 아픈 경우 많다 그랬잖아요. 밤에 더 아파지고 누울 때 특히 옆으로 눕거나 할 때 더 아파지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충돌 증후군은 대개는 뭐 수술하는 것도 마찬가지 없어요. 이거는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스트레칭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이제 대개는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병에 해당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뼈가 너무 많이 뾰족하게 자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견봉, 천장에 있는 견봉이라는 천장뼈가 뾰족하면은 그 밑에 있는 힘줄을 계속 이제 찧어 먹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는 뼈를 좀 깎아주고 널찍하게 만들어주면 통증이 좀 빨리 좋아지는 분들은 간혹 이렇게 내시경으로 수술한 경우들이 있어요. 요 그림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여기 뾰족하게 이게 뼈가 자란 거예요. 원래는 여기 없어야 되는데 뾰족하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요 공간이 어깨 회전근개 힘줄이 지나가는 공간인데 좁아진 거야. 이렇게 팔을 들 때마다 이렇게 딱 부딪힌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튀어나온 뼈를 이렇게 좀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공간을 이렇게 널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충돌이 안 일어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요거 단독으로 수술하는 경우는 잘 없고, 힘줄이 끊어졌을 때 봉합을 하면서 같이 겸해서 세트로 보통 많이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충돌 증후군이 이제 회전근개 파열의 전초전 정도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 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회전근개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 별게 아니라 어깨 힘줄이죠. 어깨 힘줄. 어깨가 여기 딱 만지면 만져지는 근육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어깨 바깥쪽 근육이에요. 큰 근육. 근데 그 속 근육을 회전근개라고 해요. 어깨의 속 근육이에요. 속 근육. 어깨 관절을 삥 둘러싸면서 앞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삥 돌아가면서 넓게 퍼져 있는 힘줄 4개를 합쳐서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회전근개. 어깨의 속 근육이고 뭐 하는 거냐? 팔 들어올 때 시동 거는 거, 시동 거는 근육이 있어야지 팔을 이렇게 뭔가 들어올리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회전근개인데, 이게 파열이 잘 일어나요. 파열이. 자, 요 그림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MRI를 찍어보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힘줄은 엑스레이에서는 안 보여요. 엑스레이는 뼈 보는 거니까. 힘줄이 끊어진 걸 정확하게 보려면은 초음파라든지 MRI 검사 같은 검사를 해야지 힘줄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증상으로 유추할 수 있지만 정확한 건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기 왼쪽 같은 경우는 정상이에요. 힘줄이 쭉 와서 뼈에 부착을 잘 하고 있어서 빵꾸가 안 났어요. 근데 오른쪽에 빨갛게 표시한 거 보면 하얗게 돼 있는 거는 물이 찬 건데, 저기 빵꾸 난 건 빵꾸. 힘줄이 딱 덮여 있어야 되는데 빵꾸가 나니까 저렇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딱 진단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술해야지 고치는 병이에요. 저게 절대로 재생이 되거나 메꿔지지가 않아요. 우리 손가락 잘랐는데 손가락 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마찬가지 힘줄이라는 조직은 우리 몸에서 재생이 되지는 않아요. 그냥 흉터만 생길 뿐이지. 그래서 저거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원인이 보면은 이게 이제 이름이 파열이니까 사고 나거나 다쳐서 생기구나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또 내가 많이 써가지고 퇴행성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퇴행성 변화. 양말 오래 신으면 우리 엄지발가락이 어떻게 돼요? 양말 빵꾸 나지. 고구매요, 그거. 양말을 처음 새로 사서 꺼내 신는데 빵꾸 나 있나요? 그건 불량품이지. 그런 건 없어요, 대부분. 그죠? 오래 쓰다 보면은 엄지발가락이 튀어날동 말동 얇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빵꾸가 폭 나는 거야. 근데 그때 내가 무슨 사고 나서 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어깨 힘줄도 늘상 잘 썼어요. 잘 쓰다가 그게 못 견디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빵꾸가 폭 난 게 그게 회전근개 파열인 거예요.
대부분은 나이가 좀 들었을 때 생기지. 그래서 20살짜리는 잘 안 생겨요. 사고 나서 탁 다치는 거 아니면.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외적 원인으로 아까 충돌 증후군이 되면은 뼈 모양이 이제 천장뼈가 이렇게 편편한 건 좋은데 갈고리 뭉치로 뾰족한 분들이 있어요. 특히 거기서 더 잘하시는 분들은 이게 잘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뼈를 좀 깎아줘야 되는 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긴 거고, 직업적으로 많이 쓰거나 또 이제 가끔 우리가 사고 나가지고 급속으로 탁 넘어지면서 이제 끊어지죠. 근데 그 넘어지는 것도 약해져 있으니까 그게 넘어지면서 그렇게 다치는 거지. 그냥 멀쩡한 상태에서 이렇게 끊어지는 건 좀 드물어요, 사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 이름은 파열인데 사실은 사고보다는 퇴행성 변화 많이 쓰고 연세가 드시고 이런 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회전근개 파열이 다양해요. 이만큼 구멍 났을 수도 있고 이만큼 구멍 났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 좀 다른데, 크게는 부분 파열이 있고 완전 파열이 있는 거예요. 부분 파열일 때는 얇아졌어. 우리 엄지발가락 양말이 튀어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얇아지는데 보일락 말락 할 때 있잖아. 그때까지는 사실은 신을 수 있잖아. 양말을 신어야 되는데 엄지발가락이 어느 순간 뻥 튀어나왔어. 그럼 이제 양말을 꼬매거나 새 양말을 신거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것처럼 힘줄도 부분층 파일 때는 아직은 수술 안 해도 돼요. 그거는 내가 잘 치료해서 통증 없게 하고 운동 잘 하시면 관리가 되고, 근데 그게 진행이 되거든요. 보통은 진행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행이 돼서 빵꾸가 폭 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꼬매줘야 돼요. 그래서 그건 수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증 파열. 또 놔두면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년에 3mm 정도씩 이게 구멍이 이게 넓어집니다. 넓어져요. 넓어지면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꼬매려 그러면은 실로 꼬매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늘 한 땀 떼서 꼬매는 게 쉽겠어요? 5땀 꼬매는 게 쉽겠어요? 그렇죠? 한 땀이 쉽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꼬매놔도 또 신다 보면 또 구멍이 또 나요. 너무 커지면은 그렇게 치료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못하지는 않지만 치료가 더 어렵고 치료 결과도 조금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구멍이 완전히 뽕난 완전 파열 됐을 때는 전층 파열이라고 되어 있는 게 완전 파열인데, 어깨 힘줄이 두께가 한 요 정도 된다 그러면 그게 완전히 구멍이 난 거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구멍 났을 때는 조기에 치료하는 게 결과도 좋고 수술도 쉬워요. 저희 수술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거고, 너무 오래 방치하면은 이게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수술은 요즘은 대부분은 뭐 이렇게 막 째서 하지는 않고 내시경으로 거의 대부분 됩니다. 근데 뭐 내시경으로 안 되는 분들은 조금 절개를 하기도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내시경으로 이제 꼬매게 되고, 오른쪽 그림처럼 일단 뼈에다가 나사를 박습니다. 뼈에 나사를 박으면 그 나사에 실이 달려 있어요. 그 실을 이용해 가지고 뼈에다 딱 붙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붙여주면은 수술이 잘 됩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은 이게 아래쪽 그림 보면은 왼쪽 빵꾸 난 거 보이지? 왼쪽 요거 빵꾸. 여기 구멍 나서 위에서 쳐다본 건데 빵꾸 나니까 관절 속이 쭉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는 빵꾸 난 거고, 오른쪽은 실 같은 걸로 이제 꼬매가지고 덮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는 거고, MRI를 보면 아까 흰색이 여기 구멍이 빵꾸 난 거라 그랬어요. 빵꾸 났는데 수술을 해서 천장을 다 덮어준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깨가 힘줄이 이제 좋게 되고, 요게 이제 아물려면 한 6주 정도는 보조기를 좀 차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딱 붙어줄 수 있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죠. 수술하고 나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보조기를 이렇게 착용을 하시는데, 요게 왜 그러겠어요? 실로 꼬맸다고 그게 딱 붙은 게 이게 본드가 아니에요. 본드가 아니기 때문에 뼈에 딱 갖다 붙이는 다음에 유압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게 한 달 반, 6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보조기를 잘 차고, 그 다음부터는 어깨가 또 안 쓰니까 어떻게 굳어 있어. 오십견처럼 굳어 있어요. 팔이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풀어야 되니까 아까처럼 스트레칭 운동을 또 이제 하는 재활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되고, 한 3, 4개월 지나면은 이제 통증도 많이 좋아지고 어깨도 많이 풀리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회전근개 파열, 꼬맬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수술로 꼬매면 돼요. 근데 너무 방치되면은 힘줄이 녹아서 하나도 없어요. 없을 때는 뭐 당겨서 꼬맬 수가 없는 거야. 그럴 때는 인공관절밖에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깨도 인공관절을 하느냐? 어깨도 인공관절을 해요. 무릎이나 이런 데 많이 하지만은 힘줄이 너무 없으면은 이거 뭐 힘줄을 대체할 게 없으니까 어깨 뼈가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어깨가 원래 공간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힘줄이 이게 없으니까 점점 밀려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뼈끼리 막 부딪히면서 뼈를 갉아먹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회전근개 봉합 자체가 불가능할 때가 오고, 그럴 때는 우리가 다른 방법, 예전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인공관절이 나왔어요. 하얀 거 저게 인공관절이거든요. 하얀 게. 회전근개라는 게 어깨를 들어 올릴 때 시동 거는 근육이라고 했잖아요. 시동. 근데 시동을 못 걸으면 어깨를 못 들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런데 어깨에 보면 바깥쪽에 있는 큰 근육이 있다 그랬잖아요. 큰 근육. 그렇죠? 요거를 이용해서 들어 올릴 수 있도록 고안된 인공관절이 나와서 요즘엔 저것도 결과는 좋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인공관절보다는 내관절이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것이, 너무 방치돼 버리면 나중엔 저거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깨 통증 중에서 흔한 것 중에 이제 오십견이랑 이제 회전근개 파열 이 두 가지, 그다음에 충돌 증후군도 이제 곁다리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증상이 좀 비슷하죠. 비슷한데 조금 감별점은 있지만은 환자분들이 이걸 이제 구분 정확하게 하긴 좀 어려워요. 또 섞여 있는 경우들도 있고 오십견인 줄 알았는데 오십견에 회전근개도 같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해주는 게 치료 방식이 다를 겁니다. 단순히 오십견만 있으면 수술을 안 해도 되지. 근데 회전근개 파열이 돼 있으면 이거는 수술을 해야 근본 원인이 해결이 되는 거니까 조금 그 감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해서 하는 게 치료가 많이 어렵지 않고 더 결과가 좋으니까 저희들한테 오셔가지고 정형외과 전문의들 만나셔서 정확하게 진단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됐고요. 감사합니다.